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신년기획 2026 대한민국 지방선거 대전망. 신년기획 2026 대한민국 지방선거 대전망. 오늘은 경상권 지방선거 전망해 봅니다. 먼저 부산, 울산, 경남, 부울경 지역부터 살펴볼까요? 부산일보의 나운기 기자 전화 연결돼 있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부울경 지역 역대 지방선거 결과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부산, 울산, 경남, 이른바 부울경 지역은 전통적으로 보수 텃밭으로 분류됩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이 1990년 3당 합당을 선택한 이후 부울경 유권자는 늘 보수 정당에 손을 들어줬는데요. 딱 한 번의 예외가 있는데 바로 문재인 대통령 바람을 앞세운 2018년 지방선거 때입니다. 네. 민주당은 민선 도입 이후 사상 처음으로 2018년 지방선거 때 부울경 광역단체장을 석권했고 여기에 부울경 총 39개 기초단체장 중 25개를 가져가며 완승을 거뒀습니다. 당시 정치권에선 부울경의 보수 우위 정치지형 구도에 금이 가기 시작한 거 아니냐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예. 그러나 곧바로 바로 다음 선거에서 부울경 민심은 다시 보수 정당인 국민의힘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2021년 오거돈 전 시장의 성추행 사건으로 열린 부산시장 보궐선거부터 2022년 지방선거와 2024년 총선까지 국민의힘이 부울경에서 줄줄이 승리했습니다. 2022년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 3개월 만에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은 부울경 광역단체장을 모두 차지했고 기초단체장 39개 가운데 34곳을 가져갔습니다. 특히 부산은 16개국은 전체를 국민의힘이 차지했는데요. 오거돈 전 시장의 성추행 사건, 지역경제 침체에 대한 책임론이 2018년 지방 권력을 잡았던 민주당에 크게 작용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민주당은 대통령 탄핵과 조기 대선 후 1년 만에 치러진다는 점에서 2018년 지방선거와 비슷한 상황이라며 어게인 2018을 외치며 탈환을 노리고 있고 국민의힘은 2018년과 달리 정당이 분열 없이 현역 프리미엄을 앞세워 수성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지방선거의 예상 후보자 또 주요 이슈도 정리해 주시면. 예, 부산은 우선 국민의힘 소속인 박형준 부산시장과 민주당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의 양자 대결 성사 여부가 최대 관심사입니다. 삼성 고지를 점하려는 박형준 시장은 최근 여권을 향해 발언 수위를 높이며 중앙 무대에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현역 프리미엄을 앞세워 지역 밀착 행보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네. 통일교 금품 수수으로 자명을 이어오던 전재수 전 장관은 어제인 24일 SNS에 해양수산부 부산시대 일하고 또 일하겠다며 자신의 성과를 강조한 글을 올렸습니다. 주말 동안 부산 곳곳에 해수부 부산시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라는 내용의 현수막도 개첩했는데요. 전재수 전 장관은 설 명절 전후로 시장 출마를 결단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의힘에선 부산 강서를 지역구로 둔 사선 중진 김도우 의원도 부산시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당내에서 합리적 인사로 분류되는 김 의원은 최근 정책위의장을 중도 사퇴하면서 시장 출마를 위한 포석이 아니냐라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민주당은 또 다른 부산시장 후보로 이재성 전 부산시당위원장에 꼽힙니다. 부산에서 가장 먼저 시장 출사표를 던진 이재성 전 시당위원장은 NC소프트 전무 출신으로 2024년 22대 총선 이재명 대통령 당대표 시절 영입 2호이기도 합니다. 이 밖에도 개혁신당 중앙당 정의한 대변인, 진보당 윤태근 전 민주노총 위원장 권한대행이 부산시장 후보로 나설 것으로 보여 본선 구도가 어떻게 짜일지 주목됩니다. 예. 경남은 전 현직 도지사들의 빅매치 가능성에 제일 관심이 쏠립니다. 국민의힘은 박완수 현 경남지사의 재선 도전이 유력하게 점쳐집니다. 박 지사는 최근 도민들과 직접 소통하는 행사를 열며 도정에 전념하고 있는데 현직 프리미엄을 최대한 누리다가 재선 도전을 공식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2018년 당 소속으로 처음 경남지사 선거에서 승리한 김경수 지방시대 위원장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우세합니다. 김경수 위원장은 이재명 정부의 5급 3특 균형발전 실현을 위해 어떤 역할이든 하겠다고 강조하면서도 지사 출마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이 밖에 민주당에선 김경수 위원장 이외에 사선 민홍철 의원과 김두관 전 경남지사도 후보군으로 거론됩니다. 국민의힘에선 삼성 국회의원 출신인 조혜진 전 의원이 경남지사 출사표를 던졌고 김태우 전 경남지사도 자천타천으로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진보당 후보론 전희영 전 전교조 위원장도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예. 울산시장 선거는 본선 구도가 양자로 이루어질지 다자 구도로 이루어질지가 제일 관전 포인트입니다. 우선 국민의힘은 현직 김두겸 시장의 재선 도전이 유력한데요. 현재까지 당내에서 김두겸 시장의 뚜렷한 경쟁자가 부각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여러 후보군들이 거론되면서 경선 구도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성인수 전 민주당 울산시당위원장, 안재현 전 노무현재단 울산 상임대표가 출사표를 던졌고 이선호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도 선거채비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에서 민주당으로 당적으로 옮긴 김상호 의원도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에 진보당 김종훈 동구청장도 울산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변수로 떠올랐는데요. 최근 각종 여론조사 울산시장 다자대결에서 김종훈 구청장이 존재감을 드러내면서 진보당의 완주 또는 민주당과의 단일화 여부에 따라 선거 판도가 흔들릴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지역도 행정통합 논의가 진행 중인데 어떤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어요? 네, 지금 부산과 경남도 다른 지자체와 마찬가지로 행정통합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오는 28일 박형준 부산시장과 박완수 경남지사가 공동 입장문을 발표할 계획인데요. 양 시도의 입장을 밝히고 주민투표와 통합자치단체장 선거 시점을 포함한 행정통합 로드맵, 대정부 건의문도 공개할 예정입니다. 최근 울산도 시민 여론조사를 거쳐 행정통합 논의에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행정통합 자체에는 청신호가 켜졌는데요. 만일 부산과 경남, 울산이 행정통합을 하게 된다면 인구는 약 750만 명으로 수도권 1급 체제에 대응할 유일한 지자체가 탄생하게 됩니다. 초대 통합단체장으로 선출되게 되면 자연스레 정치적 체급이 커지게 되고 대권까지 바라볼 수도 있게 됩니다. 다만 문제는 제일 큰 변수는 행정통합 시점입니다. 예. 정부는 이번 선거 전까지 행정통합을 추진하길 원하지만 실제 부산과 경남의 행정통합이 정부의 데드라인에 맞춰 이뤄질지는 미지수입니다. 박형준 부산시장과 박완수 경남지사 모두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의 현 정부 행정통합은 지속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또 부산과 경남의 행정통합은 주민투표로 결정될 예정인데 박완수 경남지사는 올해 7월 부산 경남 통합자치단체 출범이 물리적으로 빡빡하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조세 행정, 권한이양 같은 실질적 보완책 없이 졸속 추진이 되지 않을지 우려도 표출하고 있어 향후 진행 사항을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하나의 변수가 이제 조국혁신당과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의 합당인데 이거는 뭐 특히 부산 선거에 상당히 영향을 미치겠죠? 예, 맞습니다. 양당의 합당이 현실화할 경우 조국 대표의 부산 출마 여부가 가장 주목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부산이 고향인 조국 대표는 부산시장 출마설이 꾸준히 제기되기도 했는데요. 합당이 성사된다면 조국 대표는 대표직을 내려놓을 수 있고 이에 따라 정치적 운신의 폭이 넓어질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민주당 입장에선 부산시장 출마 카드를 하나 더 얻을 뿐만 아니라 전재수 전 장관이 부산시장 후보로 출마할 경우 전 의원의 지역구인 공석이 되는 부산 북갑의 후임자로도 조국 대표를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네. 뭐 기초단체장 선거 가운데 좀 주목되는 지역 한두 곳 꼽아주신다면요. 네, 매 선거 때마다 여야가 접전을 벌였던 이른바 낙동강 벨트가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격전지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김해와 양산은 보수 성향이 강한 경남에 속해 있지만 노무현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정치적 영향력이 남아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단체장 한석을 넘어 영남권 내 진보와 보수 진영의 기세를 확인하는 바로미터가 될 수 있습니다. 경남 양산은 국민의힘 소속인 현직 나동현 시장과 전직 김일권 시장의 5번째 맞대결 성사 여부가 최대 관심사입니다. 이들은 2010년부터 4회 대결을 했는데 나동현 시장이 2018년을 제외하고는 3번 승리하며 앞섰습니다. 김해는 현역인 국민의힘 소속 홍태영 시장과 이상률 전 경남경찰청장이 경쟁에 나설 가능성이 가장 큰 상황입니다. 민주당은 정영두 전 청와대 행정관, 송윤 김해시 의원이 후보군으로 거론됩니다. 여야 모두 선거 승리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지역이어서 선거 막판까지 치열한 경쟁이 예상됩니다. 알겠습니다. 부산일보의 나홍기 기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부경대학교 정외과의 차재권 교수 연결해서 이 부울경 지역 선거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죠. 차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영남권 전체가 사실 보수 강세 지역인데 TK 지역하고 PK 지역의 민심에는 큰 차이가 보여요. 그죠? 예,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원래 뭐 DK가 PK하고 거의 비슷하게 보수 강세 지역이다라고 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DK가 전통적으로 보수 정당 지지가 좀 더 강하게 나타나서 그래서 이 DK 지역은 사실 보수 정당의 어떤 최후의 방파제다 이렇게 생각이 좀 많이 들었었는데 네. 최근에는 이제 정당 지지도의 변화가 굉장히 좀 크게 좀 나타나고 있고 특히 이제 DK 지역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국민의힘이 압도적으로 1위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과거에 보였던
절대적인 우위는 조금 깨지고 있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지방선거에 대해서 여당에 기대하냐, 뭐 야당에 기대하냐 이런 기대 심리를 물었을 때도 전국하고는 조금 반대되게 야당에 대한 기대가 여전히 좀 높게 나타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은 여전히 이제 DK가 뭐 많은 부분에서 좀 보수 정당 지지세가 약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좀 보수 정당한테는 최후의 방파제로 기능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네. PK 지역 같은 경우는 원래 TK보다는 조금 더 훨씬 경쟁적인 그런 상황으로 이제 진행되어 왔습니다. 사실 뭐 그렇죠. 아시다시피 2018년이나 2020년 지방선거나 총선에서 그런 완전히 스윙하는 모습들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그런데 최근에는 이제 그런 특성들이 더 뚜렷하게 조금 나타나고 있는 경향들이 보이고 있어서 특정한 이슈라든지 혹은 당내 갈등 상황 이런 것들에 따라서 아주 짧은 기간 안에 굉장히 정치 지형이 크게 흔들리는 모습들이 뭐 리얼미터라든지 이런 주요 언론조사에서 여론조사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PK 지역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이 짧은 주기 변동, 그러니까 여론조사에서 나타나는 게 아주 주기가 굉장히 짧게 나타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지난해 이제 10월 말이라든지 11월 초에 보면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오히려 PK가 TK보다 더 국민의힘 지지가 더 높게 나타난 사례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이번 1월 달에 나타난 그런 여론조사들을 보면 또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세가 급락하면서 민주당이 빠르게 우위를 회복해 나가는 그런 상황들이 있어서 한마디로 저는 TK에 비해서 PK의 민심은 굉장히 요동치고 있고 어디로 그렇죠. 가는 방향성을 알기가 지금 현재로는 굉장히 어렵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PK 지역의 부산이나 경남, 울산 지역에는 원래 고향이 그쪽이 아닌 타 지역 출신들의 인구 비중도 상당히 높죠. 예, 특히 뭐 울산 전부 다 제조업 기반의 이제 도시들이기 때문에 예. 외지인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있고 그렇죠. 부산 같은 경우에도 호남 인구가 꽤 많습니다. 뭐 어떤 경우에는 15% 이상이다라고 이야기가 될 정도로 굉장히 호남 인구들도 많고 네. 그런 상황입니다. 예.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이 지역도 행정통합 논의가 진행 중인데 지금 지역 민심은 어때요? 뭐 일단은 뭐 지역 민심이라고 하는 게 가장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거는 이제 지금 그 부산 경남의 도지사와 시장이 지금까지 그 행정통합을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공론화위원회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거기에서 계속 조사를 해왔는데 그 공론화위원회에서 했던 조사를 기준으로 해서 2023년 6월달하고 2024년 두 번 조사를 했을 때는 예. 그때는 찬성에 대한 비율이 한 35에서 36%대였고 반대에 대한 비율이 45에서 49%였으니까 사실 반대 여론이 훨씬 더 높았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네요. 그리고 부산보다는 조금 경남이 훨씬 찬성 의견이 조금 더 적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2025년 12월 말 그러니까 지난해 말에 공론화위 조사가 다시 조사를 해서 발표를 했는데 그때는 찬성 의견이 53.65%, 반대 의견이 29.2%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러네요. 예,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적어도 공론화위원회 조사 결과로만 보면 부경 지역 민심이 굉장히 급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전체적으로 봐서는 부산하고 창원, 그다음에 김해, 양산, 진해라든지 이런 어떻게 보면 민주당세가 강한 지역과 그리고 부산과 조금 연계해 있는 이런 지역에서는 찬성 분위기가 조금 역력해 보이기는 합니다만은 예. 서북부 지역 그러니까 진주라든지 산청, 거창, 함양 이런 쪽의 서북부 지역하고 또 울산 지역에서는 부울경 통합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조금 여전히 관심이 없거나 혹은 반대 여론이 조금 더 우세한 분위기여서 앞으로 좀 추이를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차재권 교수 보시기에는 이번 지방선거 전에 통합 완성이 가능할까요? 저는 상당히 좀 어려울 거다. 물론 이제 이재명 정부에서 연 5조씩 해가지고 20조씩 주겠다라고 했지만 아직은 그 20조가 뭐 많은 거냐라고 하는 절대적인 어떤 지원의 규모에 대해서 조금 퀘스천 마크가 여전히 있는 부분이 있고 예. 그다음에 부산, 울산, 경남은 합치면 인구가 750만에서 800만 가는 너무 거대한 거죠. 뭐 그런 것들에 있고 또 부산 그 창원하고 마산하고 진해가 한번 마창진이라고 해서 특례시를 만들어서 지금의 창원 특례시를 만든 경험이 있는데 네. 그 경험이 또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복합적인 요소들 때문에 아직은 조금 제가 볼 때는 여론 자체는 미온적이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행정통합 빼놓고 현재 부울경 지역 선거의 주요 이슈는 뭐라고 봐야 됩니까?
행정통합을 제외하고는 저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 이게 사실은 부울경 전체의 지역 발전에 굉장히 중요한 바로미터인데 네. 이게 정말 건설이 적기에 되느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큰 관심이 있습니다. 지금 이 공사를 다시 재개하려고 이제 이 입찰을 하고 있는데 그렇죠. 계속적으로 유찰이 되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 유찰 과정에서 결국은 대우컨소시엄하고 수의계약하는 그런 모양새를 취하고 있어서 그런 데 대한 좀 우려들도 있고 그래서 여전히 또 지역 중심으로 가덕도에 있는 지역 주민들 중심으로 약간 반대하는 여론도 있고 해서 예. 이 부분이 굉장히 저는 좀 초미의 관심사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또 이제 광역교통망이 굉장히 좀 약합니다. 그래서 네. 뭐 지난 역대 정부들에서 광역교통망을 조기 구축해주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는데 아직 부산하고 창원이 연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하하. 광역교통망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심각해서 광역교통망을 어떻게 촘촘하게 그다음 적기에 맞출 거냐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아마 지역의 선거 이슈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 네, 부경대학교 정액과의 차재권 교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신년기획 2026